한국과 이탈리아의 경기. 일단 뒤로 내주고 이영표가 올려줍니다. 헤딩! 골! 역전골! 안정환의 역전골! 경기 끝났습니다. 한국 이영표가 갑니다. 한국 월드컵사를 새로 고쳐 쓴 최고의 날 최고의 순간. 이탈리아 페루자의 구단주가 역전 골든골을 터뜨렸던 안정환 선수를 방출하겠다고 말해서 안정환이 잉글랜드 블랙번 진출 무산으로 무적 선수로 남을 가능성이 높게 됐습니다. 기자회견 내내 계속 눈물을 흘린 안정환은 야, 승승장구만 마지막에는 너랑 나랑 너랑 나랑 은퇴하신 지가 벌써 1년이 됐다고요? 네. 와, 시간 1년 진짜 빨리 됐습니다. 간다. 그래도 국민 영웅 아닙니까, 안정환 씨가. 네, 이렇게 그라운드를 떠날 날이 이렇게 빨리 오리라고는 정말 상상을 못 했거든요. 예. 네. 은퇴 기자회견에서 많이 우셨어요. 안정환 씨 같은 경우는 씩하고 막 그런 이미지잖아요. 근데 콧물, 눈물 뭐 진짜 그렇게 우실 줄 몰랐거든요. 감기가 심하게 걸려서 은퇴하신 줄 알았어요. 안녕하세요. 오늘 마지막 축구 선수 안정환이라고 불러보는 안정환입니다. 제가 축구를 치는 지 14년 죄송합니다. 제가 한 5분인가 좀 일찍 도착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데 네. 너무 많은 분들이 이렇게 프레쉬를 터뜨리고 이렇게 사진 촬영을 하는데 그 5분 사이에 막 지나가더라고요. 제가 여태까지 시작했던 모든 일들이 막 지나가니까 갑자기 저도 모르게 그냥 왈칵 이렇게 다 쏟아지고 막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그래서 글로 좀 썼어요. 그래서 써서 이제 가서 이제 읽으려고 딱 갔는데 네. 이 제가 써간 게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혹시 은퇴를 하고 싶지 않았는데 은퇴를 하신 거예요? 그런 건 아니고요. 더 할 수는 있었는데요. 예. 좀 아쉬움 남기고 그냥 좋은 모습 보일 때 내가 축구화를 벗는 게 그게 저한테 더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아, 지금도 약간 글썽이시는 것 같아요. 계속 그때를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요. 어제 좀 잠을 잘 못 자서 눈이 좀 뻑뻑해가지고 그런 거예요? 네. 원래 좀 촉촉합니다. 박수 칠 때 떠나라 뭐 그런 네. 느낌인가요? 저희랑 비슷하네요. 지금 그런 거죠. 예. 체력적으로 젊은 선수들한테 좀 어차피 밀리는 거는 본인도 인정을 하시나요? 아무래도 나이가 1살, 2살 먹으면서 근력도 떨어지고 느끼죠. 일단 출전 시간이 점점 좀 줄어들잖아요. 아, 벤치에 있는 시간이 네. 오래 있을 때. 더 많아지잖아요. 벤치에 앉아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데 못 들어가고 또 옆에 있는 사람은 들어가는데 난 못 들어가고 계속 지켜 있고. 그러니까 시합 뛰는 것보다 몸 90분 푸는 게 90분 뛰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아직까지 본인의 마음은 지금 내가 다시 대표팀에 착출이 돼도 어느 정도 할 것 같다는 생각은 하고 계시죠? 그냥 뭐 가끔 이렇게 대표팀 경기 보면 뭐 답답한 경기 하고 있으면 저 한 5분만 나한테 시간을 줬으면 좋았을 텐데. 네. 그러니까요. 마음들이 그냥 혼자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은퇴하셨으니까 다음 팀 결정하셨어요? 저희 팀도 있거든요. 아직 지금 생각 중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일단 테스트 한번 받아보고. 테스트 한번 받아보셔야죠. 제가 좀 살이 쪄서 될까 모르겠습니다. 은퇴한 다음 날부터는 어떠셨어요? 진짜 어떠셨을까요? 항상 정해진 시간에 그 연습하고 뭐 이런 게 규칙적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리듬이 깨지니까 잠이 안 오더라고요. 계속 그리고 막 생각이 막 나니까 잠은 안 오고 그러니까 거의 뭐 한 6개월 동안은 거의 한 막걸리 마시고 잔 것 같아요. 네, 집에서. 맨정신에 잠을 못 이루고. 네. 설잠 자고. 네, 자꾸 생각이 나니까. 밤마다 잠 못 자고 무슨 생각을 그렇게 했어요? 맨날 막걸리 마시고. 첫 번째는 앞으로에 대한 이제 미래에 대한 불투명이란 그게 가장 저한테는 큰 아픔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아이도 있고 우리 가정을 또 내가 지켜나가야 되는데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지 또 지난 추억도 그립고
술을 마시고 계속 잤던 것 같아요. 그런 모습을 옆에서 보셨을 때는 어떠셨어요? 아내 입장에서. 그러니까 밤에 좀 술을 먹고 자야 된다는 거 자체가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너무 많이 먹으니까 나중에는 더 피곤해. 술 안 사다 놨어요. 은퇴 이후에 앞으로의 계획은 그럼 이미 세워놓은 상태에서 은퇴를 결정하신 건가요? 아니면은 네, 아내가 그 화장품 사업을 하고 있어서 제가 이제 사업가 쪽으로 성공해보고 싶다는 생각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지금 축구와 열심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화장품이라. 근데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이제. 뭐 해야 되잖아요. 일단. 뭐 해야죠. 뭐. 젊으니까. 아, 운동을 그러면 아예 딱 끊은 거예요 지금? 네, 딱. 뭐 개인 운동 이런 것도 안 하세요? 예, 안 했어요. 몸 상태는 지금 어떠세요? 지금은 좀 무거운 상태예요. 무거운 상태? 지금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피곤해요. 네. 아무것도 안 해도 아무것도 안 해도 피곤해요? 가만히 있는데 뭐 이렇게 피곤해요? 아니, 모르겠어요. 한 것도 없는데 그냥 피곤해요. 한 게 없어요. 은퇴가 나고는 침대에 이렇게 누워 있어도 리모컨 옆에 있는데 이것도 가져가기가 피곤해요. 네. 진짜요. 아니 그렇게 운동장을 돌아다녔잖아요. 그러니까요. 은퇴하고 나서는 뭐 그냥 꼼짝도 하기가 싫은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괜찮으세요? 지금 전반 5분밖에 안 지났는데. 이거 짊어지고 가야 되는데. 오늘 또 풀타임 뛰셔야 되는데. 네, 이거 큰일이네요. 그 좀 살이 좀 찌셨죠? 한 4, 5kg 정도 찐 것 같아요. 네. 어때요? 아내가 보시기엔 이게 어울려요? 아니면 전성기 때가 나요? 전 지금이 더 좋아요. 아 지금 모습이? 얼굴 사이즈가 좀 비슷해졌어요. 아 맞아 얼굴 정말 작았어 그죠? 저희가 어느 순간 좀 이렇게 찌면 아 내가 좀 이렇게 둔해졌다 해서 살을 빼고 싶은 생각이 다시 또 있으시죠? 좀 더 내려놓은 다음에 이렇게 나와서 그 싶은 정도 거 많이 나오기는, 먹고 그죠? 네. 그렇죠. 거 하고. 해보고 싶은 거 좀 해보고 싶어요. 너무 해보고 싶은 걸 못했기 때문에. 하긴 너무나 오랜 시간을 절제하면서 사셨잖아요. 뭐 이해가 갑니다. 네. 요즘 하루 일과 어때요? 운동 안 하시는데 요즘? 아침에 일어나서 아이들 학교 보내고, 네, 그다음에 업무 조금 보다가, 네, 점심 먹고, 주부 생활하고 계시네요. 아이들 올 때 되면 다시 이제 데리러 가고. 네, 데리러 오고 집에 와서 애들 뭐 목욕시키고. 네, 목욕시키고. 엄마는 뭐예요? 엄마는 그러면? 그러니까 저는 뭐 하죠? 엄마는 뭐예요? 그럼? 더 바빠요. 사업을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할 일이 더 많아요. 아 네, 그렇게 역전될 줄 알았어요. 끝났죠. 자, 밤에 애들 다 재우고 그냥. 잘 때. 나가야죠. 나가? 술 마시러. 술 마시러. 또 이렇게 가끔. 지인분들도 만나고. 그렇게 자주 나가진 않고요. 네. 누구 보통 요즘은 누구랑 어울려요? 네. 이제 거의 이제 사업하는 사람 많이 만나죠. 사업가. 왜냐면 이제 저도 물건을 팔아야 되기 때문에. 안정환 씨가 물건 판다니까 이상하다. 다시 세게만 좀 갖다 주세요. 네, 그러니까 제가 테스트 받으러 갈 때 사업가로 완전 변신한 거 같은데. 집안일 같은 건 잘 하시나요? 좀 도와주고 그래요? 어때요? 선수할 때는 제가 다칠까 봐 안 시켰었어요. 소파, 침대 이런 거 제가 다 옮기거든요. 왜냐면 또 다치면은 그렇죠. 누워있으면 피곤하잖아요. 맞아요. 안 시키면 안 하는 편이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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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가 좋았다. 그때가 좋았다. 그럼 반대로 시키면 또 해요? 시키면 또 완벽하게 해내죠. 네, 어, 잘해요. 어떤 일 가장 힘들어요? 집안일 도우시는 일 중에서? 설거지나 뭐 전구 갈거나 뭐 수도 싸는 거 그런 거는 별로 안 힘든데요. 수도 싸는 거. 네, 이 겨울에 쌌죠. 네 맞아요. 터지면 큰일 나니까. 네, 그렇죠. 밥 챙겨줄 때가 가장 힘들어요. 애들 밥 아이들, 챙겨줄 네. 때. 한 번은 제가 후라이를 해서 이렇게 붙여줬는데 짜증을 내는 거예요. 아빠 이거 덜 익혔다고. 다시 익혀라고. 그래서 야 그냥 먹어. 그랬더니 안 된대요. 자기는 익혀 먹는데. 애들 다시 완숙 좋아하는 걸 이제 네, 하시는구나. 네. 예. 그러니까 제가 몰랐던 거죠 그거를. 네.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한심하다는 걸 많이 느꼈어요. 예전에는 큰애가 아빠를 오랜만에 보면 못 알아보고 울었었어요. 아, 그 정도였어요. 네. 그러니까 외국 나갔다가 뭐 원정시합 가고 합숙 갔다가 뭐 한 달 만에 들어 그러면은 아기가 이렇게 오라면 안 왔어요 첫째가. 이제 또 가방도 큰 거 들고 들어가니까 예, 그 그렇죠. 애한테는 좀 안 좋을 것 그랬겠다. 같겠죠. 까맣고. 도둑인 줄 싹 알았나 타가지고 봐. 얼굴 새까매져가지고. 네, 얼굴 뾰족 말라가지고. 그렇다. 그리고 가방 싸고 막 그러면 아, 또 아빠 이제 가는구나. 그래서 가방 싸면 우리 딸이 울었어요. 가는 줄 알고 아빠가. 지금 너무 좋아하겠다. 지금 좋아하죠. 그죠? 네. 자주 만나니까. 아빠 속도 모르고. 집에서는 남편과 아내의 역할이 약간은 좀 바뀌신 거네요. 요즘은. 요즘은. 제가 그리고 이제 갑이 됐죠. 요리도 어깨가 잘하세요? 무거워져서. 의리시라면서요. 네. 갑 눈치를 슬슬 보는데 원래 갑을 관계에서. 눈치 많이 보죠. 아 요즘. 야, 언젠가부터 제가 지는 것 같아요. 언젠가. 그건 저도 모르게 찾아오는 것 같아요. 언젠가 모르게 이제 큰 소리도 못 내게 되고
자꾸 전화하게 되고 괜히 물어보게 돼요. 뭐 잘못된 거 없지? 뭐 집 이거 괜찮아 해놨는데 괜히 내가 물어보게 돼.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안정환 씨 요즘 슬프죠? 네, 많이 힘들어요. 안정환도 그렇게 사는구나. 결제 많고 막 살잖아요. 언제 아내 눈치를 제일 많이 봐요? 집에 오래 있을 때 안 나가고 내가 지금 나가야 되나? 그러니까 혼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내가 너무 또 집에만 있는 거 아닌가? 나가야 되나? 밥만 쭉 내고. 네. 나갈 때도 없는데. 나갈 데가 없어서 안 나가는 거 식으로. 피곤해서 못 나가겠더라고요. 돈 쓸 때도 눈치 안 보이나요? 이제 좀 아무래도 아, 용돈 달랄 때가 제일 그렇죠. 용돈 달랄 때? 결혼식 가야 되는데 아, 저는 카드만 갖고 다니니까요. 네. 요즘에는 다 그 현금, 영수증 다 끊어야 되니까. 아, 꼭 끊어오래요 그런 거? 네. 그냥 이 현금, 영수증 카드로 편의점 가서 뭐 3,000원치 사면은 이렇게 꼭 끊어야지. 받아요. 네. 카드를 쓰면은 아내한테 뜨나요? 당연히 뜨죠. 아 정말요? 쓸 수 있는 곳이라고 커피숍 식당밖에 없어요. 저 안정환 씨가 이렇게 불행해진 줄 몰랐어요. 스타의 인생을 기록해드립니다. 당신의 사전. 자, 과연 두 분의 인생 사전에는 어떤 단어가 있을지 안정환, 이혜원 부부의 사전 펼쳐주시죠. 돼지 감자, 단감. 돼지 감자가 무슨 뜻인가요? 사전적 의미가 국화과의 다년생 식물로 가축의 사료로 쓰였는데 최근에는 식용, 양용으로도 이렇게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잘 못 먹어본 것 같은데. 예전에는 갈아가지고 돼지 막 사료로 주고 그랬던 감자로 알고 있어요. 저 감자과 한 거죠? 화면에 지금 나왔는데. 국화과, 예. 전 처음 봐요. 특히 처음 보죠. 예, 처음 봐요. 어떤 사연이 있나요? 안정환 두 분에게. 저의 어린 시절을 배고팠던 걸 달래줬던 음식? 허기를 메꿔줬던. 네. 가축 사료를 먹었다고요? 그때는 가축 사료인지 몰랐죠. 동네 같이 운동했던 친구들하고 산에 올라가서 많이 캐먹었어요. 그때는 항상 뭐 모래도 배고프니까요. 보통 운동하시는 분도 어렸을 때 잘 먹지 않아요?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좀 먹고 막 이러지 않아요? 아이, 그때 어렸을 때는 그렇게 부유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아니 집이 어딘데 돼지 감자를 먹어요? 고향이 어디신데? 저는 흑석동이요. 제1한강교 앞에요. 대한민국에서 발전이 제일 느렸던 가난한 흑석동 그쪽이 네. 판자촌 같은 것도 많이. 네, 거의 판자촌. 옥탑방. 네, 옥탑방. 저희 집이 제일 높았어요, 그 집에서. 그럼 돼지 감자를 어렸을 때 많이 먹었다는 걸 이혜원 씨도 아셨나요? 막걸리나 뭐 와인 한 잔 먹으면은 그때 자기 얘기를 주저리 해요. 예전에 진짜 먹을 게 없어가지고 이런 거 먹었었다고 얘기하면은 사실 이해가 안 가요. 그렇죠. 네, 저희 어머니가 들어도 야 그건 내 세대야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 돼지 감자는? 네. 나이 속이신 거 아니에요? 지금 쉬운 여섯 아니세요? 아니요, 그럼 안정환 씨는 조금 못 사는 동네에서도 못 사는 편이었어요? 네. 운동하기 힘들었겠네요. 사실 운동선수 하면 어렸을 때 겨울방학 때 나가면 막 호빵 같은 거 줘서 하는 친구들도 많았거든요. 저는 달리기가 빨라서 선배가 추천해서 갔는데 거의 운동이 끝나면 우유 있잖아요. 예. S 우유 이렇게 예. 그거 하고 빵을 이렇게 줬어요. 그치, 꼭 그거 아니면 주죠, 예. 삼각형으로 된 예, 거예요. 예, 네, 맞아요. 그게 먹고 싶은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시작한 사람들 많다니까요. 그래서 예. 그거 준다 그래서 가자 운동을 했죠. 소보로 빵 나올 때 있고 네. 뭐 크림빵 나올 때 있고 틀리잖아요. 그래서 반 먹고 반은 이제 운동 끝나면 먹고 아. 또 반은 다음 날 와서 또 먹고. 그렇게 싸뒀다가 아꼈다가. 네. 봉지에? 근데 소용 없어요. 더 배고파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거 입맛만 버리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뛰니까요. 그렇죠. 더 배고파요. 그래서 뭐 운동 안 한다고 막 도망도 많이 가고 친구들하고 같이 산에 올라가서 아카시아도 따먹고 아카시아도 따먹고. 아카시아 나무 이렇게 아, 넣어서 맞아요, 맞아요. 씻고 맞아요. 뱉으면 먹는 거. 단물 이렇게 쫙 맞아요, 나와요. 맞아요. 네. 맞아요. 배추도 먹고 가지도 따먹고. 배추절이도 있어요? 아주 속만 이렇게 빼먹어가지고 네, 겉에 건 너무 커서 못 먹고. 못 먹고 안에 노란 이렇게 꼬다리 노란 거만 맛있거든요. 맛있잖아요. 아, 그거 맛있죠. 맛있죠. 꼬다리. 예전에는 참 설이를 해 먹어도 훈훈했거든요. 왜 이렇게 이놈 새끼들 몰래 먹어? 그래서 막 싸주고 집에 가져가라고 막 그랬는데 우리 동네는 싸주진 않았어요. 걸리면 걸리면 진짜- 큰일 나죠. 네. 도망가는 거는 좀 자신 있었잖아요. 그냥 다 빠르니까. 과일 장수 아저씨들이 이렇게 트럭에다가 싣고 다니면서 장사를 하잖아요. 네, 네. 그런 장사하시는 분이 또 어려운데 사시잖아요. 우리 동네에 많았어요. 네. 그럼 이제 남은 거를 이렇게 파란 이런 커버를 씌워놓고 이렇게 꽁꽁 싸놓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그걸 이제 털러 다니는 거죠. 밤에. 밤에 어. 거기서 이제 사과, 토마토, 빨래도 많이 거들어 다니고. 빨래는 왜? 옷. 네, 담벼락에 넣어놓고 신발. 신발 같은 운동화
근데 그 동네에서 훔치면 안 돼요. 다른 사람 동네는 만나고- 원정 가죠. 그죠, 다른 동네 가야 돼요. 절대 안 되죠. 동네에서 그 마주치면 큰일 나요. 한참 걸어가요. 1시간 정도 가고 뭐 상도동 가가지고. 야, 안정환 씨 진짜 곱게 자라는 이미지인데, 그죠? 난 축구 진짜 자기가 하고 싶어서 여유 있게 한 줄 알았는데. 잘 사는 친구가. 네. 예. 삐라 주셨다는 얘기는 뭐예요? 삐라. 아 그때 삐라가 되게 많이 네, 많았죠. 많았어요. 근데 그거 주워다가 산에 가서 파출소 갖다 주면 이제 공책이나 연필 줬어요. 예. 그럼 이제 저희는 그걸 받아다가 공부 열심히 하는 애들한테 싸게 팔죠. 저희는 운동하니까 공부는 뒷전이었으니까 그때 아시던 뭐 부대 갖다 주면 건빵 줬어요. 이렇게 뭐 캔 국방색으로 씌어져 있고 그냥 따면은 네. 거기 뭐 맞다, 참치 같은 거 맞다. 들어있고 그래서 그런 거 주시고 군것질 같은 건 아예 생각을 못 하셨겠어요. 뭐 용돈을 받아서. 용돈벌이는 그 바로 앞에가 한강이었기 때문에요. 네. 방생이라고 하죠. 이렇게 거북이 조그만 거나 물고기 이렇게 풀어놓잖아요. 네. 그 기도 막 하시고. 그러면 이제 갑니다. 그 때가 되면. 그러면은 기도하시고 다 가면 거북이나 물고기가 그 자리에서 바로 안 가요. 이렇게 좀 맴돌더라고요. 네. 가서 그걸 다시 잡아다가 물고기 사온 한강 물고기 그 집 어. 다시 그 아저씨한테 파는 거죠. 아, 그걸. 잡아다가 저는 또 100원, 200원 받고 그 아저씨는 어. 다시 방생하신 분한테 팔고? 또 파시고 그러니까 저는 또 그걸 해서 다시 또 그러니까 한강에서 굿하고 방생하는 날 용돈벌이 하시는 날이네요. 네, 시끄럽다 그러면 내려갔죠 무조건 뛰어서 옛날부터 비즈니스를 하셨네요. 그런데. 유통을 한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렇게 많이 가져가셨잖아요, 남의 걸. 그분들께 공개 사과 한번 하시죠. 네. 예, 죄송합니다. 제가 뭐 많이 배가 고팠어요. 예, 저보다 더 어려우신 분도 계셨을 텐데 지금 혹시나 뭐 연락 주시면 소고기 사드리겠습니다. 친오빠가 동갑이에요. 네. 근데 저희 오빠는 좀 통통했거든요. 네. 잘 먹고 해서 그래서 제가 얘기를 듣다가 마지막에 좀 울컥해가지고 눈물 주룩 흘리면서 아이고 우리 집에 오지 우리 집에 먹을 거 많았는데 약간 그러면서 그때 혜원 씨네 집에 갔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웬 거지가 앉아고 그러니까 진짜 근데 꽃꽂이네요. 꽃꽂이. 잘생긴. 원조 꽃꽂이네요. 궁금한 거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500원 드릴게요. 비싸졌죠. 그때는 100원, 200원인데 잘 알아요. 지금 500원인데. 그러네. 그리고 저희 팀 나오면 빵하고 우유 꼭 챙겨드릴 테니까. 그렇죠. 가난하다고 좀 기가 많이 죽거나 놀림도 좀 받거나 뭐 이런 적은 없어요. 운동하면서 또 가난하고 그러니까는. 네, 많았죠. 옷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같은 옷을 5일을 입고 가니까 야 너는 왜 맨날 이 옷만 입고 오냐 그래서 그 와중에도 제가 좀 야갔는지 난 똑같은 옷이 여러 벌 있어서 이게 입고 오는 거 얘기를 했어요. 아, 솔직하게 얘기 안 한 거예요, 자존심상에서? 자존심 상하죠. 아, 자존심 상하죠. 운동하는 친구들은 솔직히 장비로 표현을 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축구화 뭐 그렇죠. 저희는 맨 처음에 축구화가 없었어요. 그럼 어때 축구를? 운동화 신고 그냥 그냥 운동화? 네. 미끄러지잖아. 흙바닥에서. 네. 근데 그 2,000원이었어요. 축구화가요. 제일 싼 게요. 좀 잘 사는 사람들은 메이커로 신고 저는 그 2,000원. 이게 비닐봉지에 들었어요. 메이커도 없으니까. 그렇죠. 비닐봉지 그때는 들었어. 한 번 신으면 뽕이 없어요. 그렇죠. 안 좋은 재질로 싸게 만든 거니까 신으면 닳아버려요. 그걸 이제 살라고 많이 노력했는데 그때 선생님께서 1,000원인가 보태주셨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유학이라는 생각을 한 번도 못 해봤겠네요. 유학이요? 예, 요즘 아이들은 다 유학 가거든요. 저는 외국에 있는 줄 몰랐어요. 그렇죠. 텔레비도 없었어요 저희 집에. 그래서 그 친구네 집 텔레비전 가면 이제 외국 거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 외국이 있구나 알았어요. 막 펠레 뭐 보면은 나도 저런 선수처럼 돼야지 막 이런 게 있었을 텐데 오로지 그냥 빵과 우유 주니까 한 거예요? 처음에는 몰랐죠. 프로 축구가 있는지도 몰랐고. TV가 없으니까요. 예.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꿈이 축구 선수거나 이런 게 아니었네요. 아니죠. 진짜 배고파서 무작정 축구. 다리가 좀 빨랐을 뿐 다른 애들보다 후원 같은 거 없었어요? 선배분 아버님이 좀 잘 사셨어요. 그래서 저희를 지원을 좀 해줬어요. 근데 그 형이 졸업하니까 딱 끊긴 거예요? 네, 후원해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겠죠. 그래서 팀이 해체됐어요. 아, 그래요? 해체됐다고요? 왜냐면 학교에서 운영할 수 있는 돈이 없으니까. 몇 학년 때? 제가 5학년 때요. 이제 시작한 지 한 1년밖에 안 됐었는데. 네. 그래서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시합을 갔는데 저는 이제 스카우트 돼서 다른 학교로 갔어요. 그 나머지 친구들은 스카우트 안 된 친구들은 그만둔 거예요? 네. 그럴 수밖에 없죠. 네. 집에서는 알고 있었어요? 전 할머니하고 살고 있었기 때문에 전학 가고 그런 거는 저를 데리고 가는 학교 축구부 선생님이 다 알아서 작업해서
갔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간 거예요. 네. 그럼 그 학교 가가지고는 빵하고 우유는 시커 먹었나요? 그 학교는 재정이 좋았어요. 더 행복했겠네요. 유니폼도 메이커 있고요. 차비나 그런 건 어떻게 했어요? 그 정도는 여유가 있었어요? 있어도 그거를 사 먹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그러면 이제 집에 못 가는 거죠. 그래서 그 너무 체육 멀어서. 창고에서 잤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친구들하고. 이런 얘기 다 아내에게 다 해줘요? 같이 이렇게 술 한잔 먹으면? 다 들었어요. 다 들었어요? 여러 번 들었어요. 여러 번. 지금 1절밖에 안 나왔어요. 아, 1절밖에 안 나오고요? 일절밖에 안 나와요? 더 힘든 얘기도 많아요? 그럼 이 승승장구 한 몇 년 더 해야 돼요. 그 정도예요? 언제 상황 때 자꾸 자기가 그런 안 좋을 때 얘기를 해주나요? 평상시에 딱 곡선을 깔아놓고 그렇고? 잘못했을 때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용서를 구하고. 지금 아이들이 네. 밥을 남기거나 그런 걸 못 봐요. 그렇죠. 이해가 안 네. 되죠. 왜? 우리는 없어서 못 먹었는데 정말 강하게 얘기해요. 아들이 넘어졌다 그러면 일어나. 딱딱 절대 하는 일으켜주지 거예요. 않죠. 네. 네. 저는 넘어졌을 때 다시 한 번 걸어서 넘어뜨려요. 세상을 이렇게 넘어질 수 있고 또 넘어질 수 있고. 과정이 참 힘들었던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아마 축구를 모범적으로 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말썽도 많이 피웠죠? 도망도 많이 다니고요. 도망이요? 네, 맞으니까. 아, 합숙하다가, 선배들한테? 네, 1학년끼리 이제 모여서 야 도저히 안 되겠다. 가자. 어디 일단 가자. 이제 너무 많이 맞으니까. 그럼 이제 4-5명이서 이렇게 나가는 거죠. 밤에. 담 넘어서 도망가죠. 그러다 뭐 한 보름 있다가 갔다 오면 또 맞아요.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2배로 맞아요. 2배로. 어. 그냥 저는 집으로 많이 갔던 것 같아요. 그냥 도망을. 아, 막 탈선하거나 이러진 않았어요? 나쁜 짓 하거나 이러진 않았나요? 탈선도 뭐가 있어야 탈선하는데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자체를 안 하는 거죠. 술 먹을 돈도 없고. 네. 네. 한 번은 제가 2학년 때 9시에 되면 이제 취침 준비하면서 간식 빵하고 우유가 나와요. 근데 빵하고 우유 하나가 비는 거예요. 누가 먹은 거죠. 먹은 거구나. 그래서 진짜 거짓말 아니고 밤새 맞았어요. 3학년 형들한테. 도둑질했다고. 그러면 안 된다고. 도둑질하면 안 된다고. 근데 한 형이 문을 뻥 차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9시부터 계속 맞았는데. 야, 왜 그러니? 그래. 들어오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3학년 같은 형이 야, 이 새끼들이 나쁜 놈이라고. 도둑놈이 안 나온다. 빵하고 우유가 없어졌는데 이 새끼들 안 나오고 있어서 내가 지금 때리고 있다고. 야, 그거 내가 먹고 나갔는데? 3학년이? 그날 밤에 바로 도망갔죠. 분해하고 억울하고. 그래서 너무 억울해서 그때 도망갈 때는 축구를 그만두겠다라는 생각으로 도망간 거죠. 보통. 나갈 때마다 그만둔다. 그렇죠. 그런 생각으로 가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예. 우연찮게 공을 찼는데 3학년 형의 머리에 맞은 거예요. 공을 잘못 찼는데. 그럴 수 있잖아요. 연습하다가. 그럴 수 있잖아. 그럴 수 있죠. 네. 근데 또 3학년 또 그게 아니잖아요. 그걸로 집합이에요? 누구야? 그래서 다 가만히 있었죠. 왜냐면 무서우니까 맞으니까 가만히 있었어요. 야, 밑에 내가 집합해. 집합하는 동안 나머지는 숙소로 가고 우리는 이제 바로 나가는 거죠. 또 도망. 내려가면 죽으니까. 나 안 나간 놈은 착한 놈들. 좀 순진하고. 진짜 안 한 애들. 네. 안정환 씨가 찼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도망갔어요. 아니 혼자 얘기를 해서 혼자 혼을 내면서 다른 친구들 다 혼냈잖아요. 안정환 씨 때문에. 아니, 저 말고 걔네가 잘못해도 내가 같이 우리 때문에 뭉쳐서 나갔으니까 내가 잘못해도 가자 그러면 가야죠. 가야 하는 거예요. 그런 축구를 즐긴 적은 없어요? 한 번도 즐긴 적은 없어요. 즐길 수가 없죠. 사실 그렇게 어렵게 했는데 어떻게 대학교까지 갔네요. 중학교, 고등학교. 그 그때까지는 목표 의식도 없이 그냥 어슬렁어슬렁 그냥 따라가게 된 거예요? 네,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고등학교 때도 유명한 선수는 아니었나요? 안정환 선수는? 성적 내면은 졸업하는 사람들이 티오를 받아서 다 인문계를 맞아요. 갈 수 있었어요. 예. 나머지는 공고나 상고를 가야 돼요. 네. 근데 주장, 부주장만 인문계 가고 저는 티오가 없었어요. 아, 그 명단에? 네. 그래서 제가 한 3번째로 잘했어요. 3번째는 갈 데가 있었어요, 고등학교가. 근데 나머지 친구들이 갈 데가 없어갖고 저하고 합쳐서 한 14명, 3명 제가 데리고 갔었어요. 이 자랑이 아니라 조금 실력이 떨어지는 학교로? 네. 그래서 그냥 저 다 같이? 솔직히, 네, 내가 가는 조건으로 다 같이 간 거죠. 네, 저 밤에 학교 다녔어요, 고등학교 때. 야간? 네. 그럼 거기 다니면서 운동을 한 거예요? 네. 야, 대단하다. 멋지시네요, 근데. 완전 아니, 갑자기 그게 의리파네. 생각나요, 억울해서. 좋은 고등학교 갈 수 있었는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연습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노력이나. 아내분이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진짜? 선수 옛날에 생활하는 이태리에 있을 때는요. 네네. 정말 제가 오해할 정도로 보통 운동이 만약에 2시면은 뭐 한 1시? 12시 반 이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찍 나가지? 그냥 다른 와이프들하고 얘기했는데 네. 귀가 시간도 늦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좀 수상한데 약간 그랬었는데 나중에 뭐 갖다 주러 갔더니 혼자 운동을 하고 있던 거예요. 선수 다른 아무도 선수한테 없이요. 네. 그래서 그냥 제가 옆에서 봤을 때는 이런 자리까지 올라오는 게 그냥 있었던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혹시 뭐 구단주나 누가 딱 봤습니까?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런 거 조금 기대하거든요. 그러면은 환경 자체가 여유가 없는 환경이었잖아요. 원망 같은 게 생기고 그런 건 전혀 없었어요? 물론 없을 수가 없죠. 그때 당시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뭐 그게 저한테 마이너스가 된 것 같지는 않아요. 돈이 있는 친구인데 실력이 없는데 게임을 뛰면 네. 부모님이 자주 찾아오고 그렇죠. 약간 그런 게 억울하잖아요. 있어요.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환장하는 거죠. 이 얘기 안 들었으면 안정환 씨는 그냥 그렇죠. 엘리트 코스 다 밟고 지금의 자리까지 왔지 않았나라는 맞아요. 생각이 드는데 그 안정환 씨가 너무 좀 어떻게 보면 이렇게 불쌍하게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있어 보이게 생겼어요. 조금 나름대로의 어떤 럭셔리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 소리 많이 들었죠. 대학교 때 새벽에 개운동 나갔다 왔는데요. 네. 이 새끼 어디가 술 먹고 왔냐고. 탈출해서 운동하고 오는데. 운동하러 오는데 난 운동하고 왔다고. 내가 안 믿어요. 아우. 아파서 시험 못 뛴다 그러면 거짓말하지 말래. 그냥 뛰게. 난 아픈데. 진짜 아프다고. 넌 안 아픈데 거짓말하래. 그냥 네가 뛰기 싫어서 귀찮아서 안 하려고. 보이는 이미지 진짜 때문에. 아프다고. 그러네요. 솔직히 말하면 축구도 못하게 생긴 얼굴이에요. 네, 잘하게 생긴 이건 신체 구조는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오해를 더 많이 받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어요, 본인은 진짜. 열심히 해도 잘 인정해주지 않고 막 그런 것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게 잘 안 와닿는 거예요. 맞아요, 어렸을 때 이렇게 맞아요. 힘들게 고생하고 못 먹고 이게 지금 별로 안 와닿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렇게 고생하면서 축구한 거 보면 재밌었나 봐요, 축구가. 처음에는 재미가 없었죠. 맞고 또 규칙적인 생활하고 또 몸도 피곤하고 한 대학교 한 2학년쯤 되니까 이제 아 이거 아니면 내가 먹고 살 게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선배들 이렇게 대학 졸업하고 프로팀 가고 계약금 받고 아 좋은 차 타고 놀러 오고 멋있는 사람이 돼서 온 거예요. 열심히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 축구로 성공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대학교 2학년 때 그때쯤 하신 거예요? 네, 돈이 있어야 강해지고 내가 돈 있어야 뭘 할 수 있겠다는 돈에 대한 생각을 확실히 가졌죠. 그래서 뭐 저금 같은 것도 뭐 악착같이 했다면서요? 어렸을 때 제가 얘기 듣기로는 그러니까 통장에 2억 있으면은 네. 이자가 나와서 평생 먹고 계속 산다. 평생 먹고 살고 그런 집 한 채. 맞아. 아 그러세요? 그래서 2억을 언제 모으셨어요? 결혼할 때쯤 2억을 모았죠 통장. 그다음에 통장에 2억이 있었어요 네, 그때? 이거는 항상 놔두고 이거는 절대 쓰면 안 되고 결혼 딱 2억을 통장 줬죠. 말도 안 되는 표정으로 2억 갖고 무슨 평생 살아? 말이 안 되죠. 자녀도 키워야 되고 그렇죠, 그렇죠. 네, 생활도 해야 되고 아 2억은 안 되는구나. 은행이 이자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그렇죠, 그렇죠. 또 어떻게 돌아가는지 세상이 잘 모르니까. 안정환은 오늘 최우수 선수로 선정됐습니다. 알렉산드로 바우치 단장으로부터 선수 번호 8번이 새겨진 유니폼을 받았습니다. 이쯤에서 당신의 사전 두 번째 단어 단발의 의미가 궁금합니다. 먼저 사전적 의미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단발, 머리털을 짧게 깎거나 자름을 뜻하는 거죠.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안정환에게 단발이란? 결혼을 허락받기 위해서 했던 행동? 뭔지 알 것 같네요. 예. 결혼을 허락받기 위해서 그럼 머리를 자르신 거예요? 그 긴 머리를? 예, 그 전부터 좀 제가 운동선수라는 것 때문에 좀 결혼이 좀 반대가 좀 있었거든요. 네. 뭐 언제 운동 간다면 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야 되니까 그렇죠. 네. 그런 것 때문에 딸의 인생 앞길에 불안해서 저를 반대했을 수도 있겠죠. 예. 혜원 씨가 조언을 했나요? 좀 머리 자르라고? 아니요, 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요? 왜 잘랐어? 아우. 그때가 네. 더 낫었는데. 긴 생머리 좋아하셨구나. 아니 갑자기 자르고 왔는데 어색하기도 어색하더라고요. 하겠네. 네. 그래도 조금 흐뭇하지 않았어요.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남자. 엄마 아빠를 설득할 때 네. 긴 머리를 자르고 왔는데 네. 높이 평가해 줘야 되지 않냐. 아, 그랬더니 오히려. 네. 근데 머리는 왜 쭉 기르셨던 거예요? 혼자만의 어떤 그런 징크스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 건 없었어요. 그러니까 프로 가면서 시간이 없어서 솔직히 맨 처음에 머리 못 잘랐거든요. 미용실 가는 걸 싫어해요. 아 와, 의외다. 저 1년에 한 2번 가면 많이 가요. 우리 그거 다 다듬는 거 같았는데. 나는 아니요. 매일 아침에 시험 나올 때 트리트먼트 하고 그리고 다 이렇게 드라이하고. 드라이하고 빗고 나오는 줄 알았어요. 야 참 특이하다라고 나는 저런 선수도 우리나라에 있어야 된다, 맞아요. 프로니까. 개성 있죠. 네. 튀려고 마음 먹은 건 아니고요. 네. 그냥 기르다 보니까 그게 또 트레이드 마크가 돼서 구단에서는 이제 자르지 마라. 구단에서. 프로니까. 네. 별명이 테리우스예요. 테리우스. 야, 저 정도로 길었네. 네, 많이 길었었죠. 락커인데요? 아유 기억나요. CF에도 나오고. 네, 기억나고. 야, 정말 꽃꽂이 원조네요. 저 옛날에 그런 거 기억나요. 헤딩하고 머리띠 이렇게 엉켜가지고 다시 이렇게 네, 막 풀로. 해야 되거든요. 근데 맞아. 아파요. 그게 쎄라. 그럴 것 같아요. 가면 여기 아프죠? 아프죠. 그리고 이제 무거워요. 머리가 뛰다 길면 보면. 져지면 그렇죠. 정말 무거워요. 그리고 제 머리가 이렇게 돌았으면 제 얼굴 때려요 이렇게. 정말 아파요. 아, 그렇겠다. 그리고 또 이제 워낙에 인기가 많으시니까 또 축구 선수답지 않게 화장품 광고 모델로 활동을 하셨어요. 스포츠 음료 많이 했어요. 여자 아니에요, 여자? 꽃꽂이네요. 딱 꽃 들고 있네. 찔러보기 시작. 현비 씨네요. 네. 안정환 선수와 같이. 피부에 힘 좀 줬는데 그때가 몇 살 때였어요? 5인가? 25. 네. 촬영하시면서 현비 씨보다 내가 좀 낫구나라는 생각 해보셨죠? 그때는 제가 좀 낫는 것 같아요. 지금은 제가 이제 될 바가 안 되지만 그때는 제가 좀 아내분한테 나은 것 같아요. 물어봐야죠. 어떠세요 두 분 중에? 지금 화면 지금 다시 보니까. 선택하라면. 저 화면만으로는. 어려워요. 어려워요. 보복이 두려워요. 두 분은 어떻게 처음 마신 거예요, 그러면? 저희 광고 모델로 여자 모델, 남자 모델로 촬영하다가 만났어요. 딱 첫눈에 딱 보시고 서로 어떠셨어요? 광채 샤한 거 있죠, 그러니까 후광이 다 그렇게 얘기하더라. 네. 그런 느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머리 긴 남자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진짜. 처음엔 진짜 싫었어요. 99년에 처음 봤는데 네. 저는 그때 대학 가자마자 미스코리아 나왔고 그리고 곧바로 봤기 때문에 전혀 모르고 그냥 처음 촬영장에서 만났는데 진짜 뺀질거리게 생긴 사람이 와가지고 옆에 있길래 그냥 뭐 모델인가 보다는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모델인가 보다. 축구를 몇십 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갑자기 첫인상이 몰랐어요. 모델. 그래서 어떻게 호감을 표시했어요? 누가 먼저 했어요? 제가 쫓아갔죠. 가서 전화번호 좀 달라고. 촬영 끝나고. 네. 매니저도 안 시키고. 이래서 좀 바람둥이라고 맞아요. 오해했던 것 선수잖아요. 같아요. 만나자마자 아니요, 전 처음에 역시 선수십니다. 선수도 그냥 선수가 프로 선수지. 축구 선수 누구 좋아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네. 근데 앞에 축구 선수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니 왜 좋아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네, 네. 그랬더니 다른 뭐 선수 누구 뭐 좋아하는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줄게 그래요. 그건 뭐예요, 또. 네. 아니 그렇게 다가갔죠. 습기가 없으니까 전화를 했어요? 했죠. 언제요? 그날 그날 밤에 만났어요. 혜원 씨. 세원 씨. 그렇죠. 아니, 무슨 펜실거린다며. 펜질거리게 생겼다고. 아이고, 한눈에 반한 거네요. 아니, 실망이네요 진짜. 친구들 다 왔었어요. 고종수 선수하고 이동국 선수하고. 네. 안정환 선수 왔었어요. 친구들이. 혼자 안 네. 나가고요? 소개시켜준다고 했으니까요. 혼자 나갈 수가 없죠. 아우. 창피하니까. 그럼 혹시 이게 좀 잘못될 수도 있었잖아요. 잘못될 뻔했죠. 진짜. 그럴 순 없죠. 아니, 안정환 선수 친구들 중에. 그럴 수 없는 거는 그럴 수 없는 거는 당신 생각이고. 혹시 이제야 얘기할 수 있지만 고정 선수랑 이동국 선수 중에 끝나고 왔는데 전화번호 물어본 사람 없었어요 혹시? 있었어요. 있었어요. 야, 이거 뭐야. 그 있죠. 인지가 없지. 당연히 그렇지. 새끼도 전화를 했어요. 그분들 다 결혼하셨는데. 이제는 옛날 얘기니까. 옛날 얘기죠. 그 전화번호 알려주셨어요? 아니 그 알려줬죠. 친해졌었어요. 그래서 알려주고서 그렇죠. 이제 연락이 오더라고. 네. 아니, 그럼 축구 선수들한테 전화가 온 거래요? 안정환 선수뿐만 아니라? 그 후에도 다 연락이 왔었는데 안정환 씨를 택해
택한 이유는 뭐예요? 그러네요. 택한 거네. 사귀자고 먼저 말을 했어요. 불안하니까 이제. 그럼 다른 사람이 만약에 다른 사람 몰랐던 거잖아. 야 진짜 몰랐네. 몰랐네. 야 승승장구가 마지막에 아니라 너랑 나랑 뒤끝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 너무 자기 자존심을 너무 지켜. 열받을만 하죠. 얼굴 빨리 갔어요. 그래서 이제는 안정환 씨가 불안한 나머지 이제 사귀자고 고백을 한 거죠. 고백을 네. 한 거죠. 그랬을 때 한 번에 오케이. 아니요, 그때도 되게 방법이 좀 치사한 게 네. 전화해서 얘기하더라고요. 그 내일 올스타 때문에 서울 올라가는데 네. 자기를 사귈 마음이 있으면 어. 전화를 받으래요, 다음 날 아침에. 어. 그래서 나쁜 감정 없었으니까 뭐 그냥 알았다고 이제 얘기하고서 근데 안 받았어요. 2번을 못 받았어요. 세 번째 전화 계속 와요. 안 받으면 아니거든요. 자존심도 없어요. 사깁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뭘 또 내일 전화를 받아요 뭐 이런 얘기를 왜 했어요? 이제 그 남자답게도 보여주고 싶고 남자답게 보여주려면 전화 안 받았으면 전화하면 안 되는 거죠. 아니 올 근데 또 때까지. 벌써 좋아하는 마음이 벌써 내 마음에 들어와 있고 네. 그러니까 전화를 계속했죠. 아니 프로 선수들도 합숙하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데이트할 시간 같은 건 있었나요? 많지 않았죠. 더군다나 와이프는 서울이 집이었고 저는 부산에서 팀이 있어서 부산에서 그래. 생활했기 때문에 한 번은 이제 올스타 때문에 올라왔다가 저는 가야 돼요. 비행기 타고 부산 가서 오후에 훈련을 참가해야 되는데 가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와이프랑 점심 먹고 훈련 안 갔어요. 이제 그때는 이제 팀에 좀 그래도 에이스니까 네. 건방진 생각을 한 거죠. 그런 생각을 하고. 땡땡이네요, 땡땡이. 네. 네. 난리가 난 거죠. 막 전화 오고 구단에 난리가 전화 오고 막 코치ing 스태프 전화 오고 저녁에 갔죠. 저녁에 가서 맞았죠. 아 그때는 프로도 때렸어요? 네, 김주성 선배님한테 맞았습니다. 실명을 이렇게 이름까지 얘기해. 얘기했어. 아니요, 제가 존경했던 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잘못된 행동이다. 맞고 끝났나요? 맞고 벌금을 많이 냈죠 좀. 1,000만 원 냈습니다. 그거 하루 빠졌는데요? 네. 그게 왜냐면 저 때문에 팀 균형이 깨질 수 없잖아요. 야 그럼 이혜원 씨랑 밥 2끼 먹고 1,000만 원. 네, 맞고. 맞고 심지어 맞고. 세상에서 가장 비싼 데이트예요. 그러네요. 얼마나 처음엔 사랑이 몰랐어요. 더. 예. 처음엔 몰랐어요. 이런 얘기를 몰랐다가 나중에 결혼하고 얘기한 것 같아요. 어떻게 결혼하고 1,000만 원을 달라 그러던가요? 많이 못 만나면은 전화비도 좀 많이 나왔고 그랬겠네요. 제가 이태리에 나가서 있을 때 와이프는 한국에 있을 때 전화비가 그때 당시 한 200~300만 원씩 그때는 결혼 안 했을 때잖아요. 결혼 안 했을 때죠. 얼마나 더 페루자에 있을 때 결혼 안 네, 했을 때죠. 안 했을 때죠. 외롭죠 객지 생활. 또 혹시 또 누가 더 전화할 수도 있으니까. 하루에 몇 통이나 했어요 전화를? 보통 아, 엄청 많이 했죠. 뭐 2~30통 할 때도 있고. 하루에요? 네. 아니 이렇게 저거는 그 사랑에 대한 게 아니라 감시인데요 감시. 거의 그 안정환 씨 그 외국 이름이 CCTV라는 외국 이름이 CCTV. 2000년에 한국인 최초로 네, 이탈리아 리그에 진출하셨어요. 그 월드 전에 간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네. 거기서 한국 축구 많이 몰랐었죠. 지금이야 우리 대한민국이 강국이고 다 많이 발달했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 이태리에서 텔레비 방송에 그 북한 화면을 많이 보여줬어요. 네. 홍수 나고 뭐 전쟁하고 총 쏘고 그래서 그 친구들이 그때 그랬어요. 그냥. 니네 아직도 전쟁하냐고. 니네 나라 동기가? 네. 그 솔직까지 선수들하고 돼서. 잘 지냈어요? 처음에는 거의 왕따나 다름없죠. 왜냐면 축구로 따지면 이태리는 세계 최고의 강국이었고 네. 한국은 좀 그렇지 못했으니까 그렇죠. 좀 네. 굉장히 무시를 많이 변방이죠 했죠. 축구 네. 변방이. 소위 말하는 시합 때 패스를 안 하거나 안 하죠. 패스 안 하죠. 진짜 안 해요? 안 해요. 그래요? 할 수 있는데도 안 해요? 절대 안 해요. 지가 못 넣더라도 지가 슈팅 때려요. 그냥. 아 그런 게 느껴져요? 네, 많죠. 패스 안 해요. 전 그 축구 보다가 네. 혼자 TV로 보다가 엉엉 운 적도 있어요. 그래서 왜요? 너무 억울한 엉엉? 게 심판이 좀 음. 분명히 태클 건 거 맞는데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아. 근데 다른 선수는 조금만 그래도 막 뭐 어떻게 하고 인종차별 같은 거 혹시 겪으셨나요 그러면? 인종차별은 많이 겪었죠. 처음에 가서. 아 그게 다 있구나. 저희 팀의 주장이 그 지단 이렇게 박치기 한 마테라치. 마테라치. 저희 그때 팀의 같이 뛰었. 네, 주장이었어요. 우리 팀은. 아 그때. 네. 근데 지금 약간 꼴통이에요. 격박하잖아요. 네. 그리고 좀 이상한 행동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등치도 크고 자, 머리가 좀 아기 수준이에요. 이렇게 화도 많이 내고 막 다혈지고 단순하구나. 이제 주장했고 그 팀의 가장 힘이 셌고 구단주도 이제 그 친구한테 이제
잘 보여야 되는 입장이고 워낙 팀에 또 이제 보탬이 많이 되니까 네. 저기서 문을 발로 뻥 차고 들어와요. 마늘 냄새 난다고. 대놓고 네, 대놓고 그래요 맨 처음에. 다른 대놓고 선수들 다 있는데요? 다 있는데도 대놓고 그래요. 맨 처음에 그 얘기를 못 알아듣었어요. 왜냐면 말이 안 되니까. 그렇지. 통역이 되게 얼굴이 빨개지더라고요. 왜냐면 통역도 한국 사람이었으니까. 그래서 한동안 많이 마늘 한식 안 먹고 안 스파게티하고 먹었어요. 치즈만 계속 먹었어요. 네. 몇 달 동안. 한 번도 냄새 안 난다고 먹었대. 그랬었어요. 독하다고 그때 처음으로. 나지도 않는데 걔네들은 괜히 그런 걸 수도 있을 거 맞아요.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걸 참았어요 다. 참았죠. 축구를 하기 위해서. 축구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1대1로 싸도 제가 안 돼요. 등치가 깨요. 저도 이제 처음에 가서 욕부터 배우죠. 원래 그렇죠. 우리 이제 한국도 오면은 욕 가르쳐 주잖아요. 이제 보러마스 냄새 나다고 막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이제 그러면서 이제 막 티격티격 싸우죠. 네, 그러다가 이제 또 말아요. 이제 운동장 나가면 이제 서로 태클 넣고 이제 싸우는 거죠. 그래서 친해졌나요? 친해질 수밖에 없었던 계기가 그러니까 제가 운동을 가면 그냥 저희는 보통 그냥 편하게 추진 입고 대충 이렇게 락하러 가는데 걔네는 다 부리고 스포츠카 타고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촌스럽고 후질근해 보이죠. 후질근하고 진짜 냄새 난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통역이 그러더라고요. 좀 너도 좀 이렇게 멋 좀 내고 차도 하나 살 생각 없냐고. 왜요? 그랬더니 그러면서 친구들 좀 어울리고 그래야 되지. 어울려야 돼. 그 다음부터 이제 주구장창 갖다 사댔죠. 질리기 시작하기 싫어서. 이제 스포츠카도 사고 왜냐면 걔네들은 명품이 자기네 나라 브랜드지만 제가 살 때는 비싼 명품이잖아요. 그렇죠. 걔네들한테 국산품이잖아요. 예, 처음엔 이제 사는데 야, 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가격이? 야, 이러다가 야 연봉 이거 다 쏟아붓겠다고. 야 이거 안 돼서. 이제 통역이랑 또 와이프랑 아울렛만 이제 찾아다니는 거죠. 그중에서 싼걸 사야 6시간, 8시간 차 타고 가요. 공장 같은 데. 네, 공장 같은 데 가면 파는 게 있어요. 근데 다 지금 명품 브랜드죠. 그렇죠. 소위 막 진짜 100만 원짜리가 거기 가면 막 물론 2월 상품이죠. 2, 30만 원 하고 막. 네, 뭐 5만 원짜리도 있고 6만 원짜리도 있고 그랬어요. 마치 신제품처럼. 네. 근데 중간에 좀 신상을 섞어줘야 돼요. 왜냐면 지들이 알아요. 야 이거 작년 거 아니냐고 막 물어봐요. 야 이거 나도 있는데 야 이거 그게 있구나. 그게 있다니까. 네, 그래서 수준을 맞춰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좀 신상 섞어 있고 그러니까 가끔 밥 먹으러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차도 타고. 그래서 밥을 먹으러 갔어요. 이 새끼들 밥을 먹으러 가잖아요. 야, 말 냄새 나고 올 때는 언제고. 진짜.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한 30분에서 저희 다 먹었어요. 안 가는 거예요. 난 밥 먹고 가려고 다음날 운동이니까. 밤새도록 밥을 먹는 거예요. 계속 와인 마시면서. 원래 이렇게 먹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참 얘기하면서 먹으면서 와인 한 모금 마시고 얘기하고 8시, 9시. 그쯤 만나면 한 2시 되면 끝나요. 밥 먹고 뭐 술 먹고 그런 게 아니고요. 순전히 밥만 먹으면서 뭐 와인 한두 잔 먹으면서 얘기하는데. 그리고 헤어져요. 다음 날 운동 나가면 죽겠어요, 저는. 잘 못 차니까. 근데 걔네는 몸에 밴 거죠. 그래서 또 데려간 데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와이프한테 얘기는 안 했었는데 그때 제가 총각이었어요. 그렇죠. 예. 그럴 수 근데 있어요. 친구가 갑자기 밀라노에 놀러를 가재요. 1박 2일인가 휴가를 받아가지고 밀라노에 가재요. 그날 갔었구나. 그래서 연락이 안 된 날이 기억나. 연락이 안 된 날이 있나 본데. 비행기 타고 가야 되니까요. 그렇지. 네. 클럽을 간대요. 그래서 이제 뭐 밀라노에서 세계에서 여기서 뭐 최고래요. 가족 딱 봤는데 나오미 캠벨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한국말이 나오더라고요. 야 뭐야 이거. 너무 당황해서. 네, 타고 당해서 거기서 이제 거기 뭐 유명한 선수들 뭐 말드니, 히드로프, 뜨레제게, 부폰 뭐. 예. 부폰 골키퍼. 네. 네. 와 진짜 이런 세상이 있구나. 그래서 이제 원정 가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죠. 그때 클럽에서 인사하고. 원정 팀에 갔을 때는 이제 또 친구들하고는 더 이제 사이가 돈독해졌죠. 그래서 그 친구들이 마테라 씨가 또 이제 저한테 냄새 난다 그러면 싸워줬어요. 내 편이 생긴 하지 거네, 말라고. 이제. 왜 그러냐고. 야, 그러니까 걔네 수준에 맞춰야 되겠다. 예, 한 2, 3년 지난 명품을 사면서부터. 이탈리아에 있을 때 결혼하셨죠? 네. 그런데 말이죠. 네. 혜원 씨는 이태리 살 때 어땠어요? 꿈의 여행지잖아요, 사실. 많은 여자분들이 동경하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좋았어요. 이태리라고 하니까. 그렇죠. 네, 조금 지나고 나니까 남편은 운동 갔고 저는 그냥 하루 종일 저녁 때 와가지고 밥 해야 되는 것만 신경을 쓰다 보니까
사람이 되게 멍청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제가 24살이었는데 주변 친구들은 뭐 학교에서 뭐 했다 뭐 막 얘기 나오니까 약간의 우울증 같은 것도 약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럴 수도 네, 있죠. 그래서 정말 벽 보고서 혼자 떠든 적도 있고 정말 한국말 잊어버릴까 봐. 그때 당시는 사실 지금 13년 산 것 중에서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태리 네. 시기가. 예. 안정환 씨는 좋았겠네요. 한식 먹게 됐잖아요. 네. 아내가. 에이 처음엔 요리 못했죠. 하긴 대학 졸업하고 뭐 알아야지 네. 요리를 하죠. 그러니까 걔네가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뭐 된장 뭐 이런 것도 다 괜찮은데 도대체 오늘 먹은 건 뭐냐고 그 집에서 동네에서 오늘 뭐 먹었지 했더니 청국장을 끓인 거예요. 아, 그거 외국 사람들 되게 네. 힘들어해요. 그날 저녁에 밥을 먹고 있는데 정전이 됐어요. 그 불 꺼내는 거예요? 걔네가 그냥 꺼버렸어요. 야. 너무 냄새나니까 제발 이것만 먹지 말라고. 이거 하고 오징어 굽는 거예요. 오징어. 무슨 살 태우는 냄새 같다고. 오징어 굽는 게 그런 거. 나는 되게 좋던데. 우리야 좋죠. 네. 사실 남편을 위해서 보양식도 많이 해주셨을 것 같은데 어떤 보양식까지 해줘보셨어요? 제가 그때 되게 어렸을 때인데 그 거기에 장어 되게 좋다 그래가지고요. 네. 그걸 공수 받았어요. 근데 정말 부기가 이만한데, 그러니까 장어가 아니라 아나콘다 아니에요? 아 진짜 반대 진짜 이만하더라고요. 진짜 아나콘다인 줄 알았어요 저도. 거기 거기 호수가에 호수에서. 가서 사왔더라고요. 봉지에 든 걸 자체를 씻어가지고 네. 거기 통에 넣어서 뚜껑 닫고 좀 쉬었다가 간을 좀 안정시킨 다음에 다시 그거를 이제 끓이기 시작했는데 끓이다 보니까 허물이 벗겨지는 거예요. 얘네들이. 그러니까 정말 뱀 같아요. 좀 비리지 않게 하려고 하면 거품을 계속 걷어야 된대요. 처음 해보신 거예요? 듣기만 네. 하고? 처음 그건 쉬운 일 아닌데. 네, 그래서 거의 이틀 만에 그걸 완성을 한 거예요. 진짜 비려요. 못 먹어요. 못 먹는데 그걸 이렇게 끓인 걸 받고 냄새가 하루 종일 났고 나중에 열심히 먹긴 먹었어요. 이태리에서 장어즙을 내리다니요. 야. 그러니까요. 지금 드시고 효과 좀 보셨어요? 그 장어 아나콘다 드시고? 첫날에 설사해 죽을 뻔했어요. 기름을 기름기가. 먹으니까 나중에 먹고 나니까 점점 좋아지더라고요. 아, 그래요. 사실 그 남편 챙기려면 본인 건강도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본인을 위해서 투자한 적은 있어요? 막 음식 같은 거나 뭐. 아유, 그럴 시간도 없었고 그럴 정신이 없었어요. 네. 저는 너무 어렸고 내가 뭐 집에만 있는데 그걸 먹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냐 이렇게 네. 해서. 그리고 홍삼 같은 거는 다 한국에서 공수해가지고 갖고 왔는데 이 귀하디 귀한 거를 제가 어떻게 먹어요. 몇 번은 그냥 홍삼 다 안 먹고 알뜰히 안 먹고 조금 남는 거예요, 찌꺼기가. 그래서 그거 이렇게 먹고선 그냥 이렇게 빨아 먹고선 네, 그런 적은 있었는데 진짜. 한 번도 제 손으로 뜯어서 먹은 적이 없어요. 홍삼 찌꺼기 드셨대요, 아내분이요. 몰랐죠 저는. 좀 더 남겨주시지 그러셨어요. 알뜰히 먹지 말고. 정도로 남겨주셨는데. 아내를 위해서라도. 네. 근데 주말마다는 항상 놀러 다녔어요. 워낙 도시가 아름다우니까. 덜 그 외로웠겠네요. 이유가 아니잖아. 왜? 저희 신혼여행 못 갔거든요. 또설 얘기는 아니에요. 그때 진짜 가비였네요. 어떻게 신혼여행도 안 가요? 이태리가 신혼여행. 이태리에서 선수하다가 한 일주일 나와서 그러니까 제가 그때 결혼 준비를 다 해놨어요. 정말 촬영하는 사람처럼 와가지고 몸만 입고 결혼하고 스텝이었네요. 그럼 거의. 아니 그 리그가 계속 있으니까요. 네. 네, 알았고요. 예. 미국 알겠습니다. 그래서 신혼여행 못 갔는데 그냥 이태리로 가니까 그냥 그게 신혼여행이라고 생각을 하래요. 그땐 또 그런 줄 알았어요. 어리고 네. 하니까, 예. 근데 이제 친구들이 하나둘씩 결혼하면서 신혼여행 어디 가지? 나 어디 갔지? 내가 이제 아우. 억울한 거예요. 네. 근데 그러다가 이제 자기가 얘기한 게 일주일에 한 번 쉬면 여행 가겠다고. 이태리 뭐 구석구석 가보자고. 외국 생활하면서 그 보양식 같은 거 말고 또 많이 신경 썼던 게 뭐예요? 아내 입장에서. 그때는 좀 예민해요. 그러니까 뭐 말수도 급 저하되고 없고 뭘 해도 약간 꼬투리를 잡고. 시합 앞두고? 네. 네. 그리고 뭐 자기만의 징크스가 있는지 뭘 못 건드려요, 제가 물건을. 뭐 속옷부터 그런 것도 착착착착 나야 돼요. 딱 정렬. 그러니까 좀 제가 눈치를 좀 보고 예민하니까 그때만은 조금 또 이제 쥐죽은 듯이 있고. 네. 그럼 아내분도 대단하신 게 100% 남편한테 맞춰서 사신 거네요. 그러네요. 네. 네. 근데 애들 생겼을 때는 어땠어요? 그러니까 애들 아무리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고 그렇죠. 그냥 투정하잖아요. 네. 그러면 투정하면은 벌써 눈빛이 탁 이렇게 와요. 그러면 이제 애 데리고 들어가서 방에 들어가서 밥 먹다가도 들어가서 방에서 이렇게 애를 조용히 시켜야 되는데 불과 작년까지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선수 생활 하는 동안은. 네.
이제는 다 갚으세요. 이제는 다 그러네요. 완전 분위기가 바뀌었네요. 그러니까. 어쩌면 혜원 씨가 안정환 씨 은퇴 날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가 얘기했었어요. 은퇴하면 나도 이제 오빠 와이프 그런 거에서 좀 나도 좀 빼달라고. 나도 은퇴한다고. 다시 이상한 팀 들어가고 나 다시 시작했어. 아니 농담으로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다른 리그 들어갈까? 이래요. 들어갔다고 하면 탁재훈 씨 팀일 거예요. 의심부터 하세요. 저희는 일요일 날 운동 한 번밖에 안 해요. 예. 그러면 그렇게 신경 많이 썼으면 경기 전날 막 싸우고 이런 적은 없었겠네요. 없죠. 거의 근데 없었겠죠. 별로 싸운 적은 없는데 저도 사람이니까 가끔 뭐 말도 안 되는 꽃들을 잡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한 마리 탁 쏴요. 그러면은 이제 좀 찜찜해요. 그러다가 이제 다음날 게임을 하고 있는데 좀 잘 안 되는 것 같거나 넘어졌거나 아니면 졌어요. 네. 그거 이제 막 미안하기도 너무 하고 미안하겠다, 그러면. 막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게임 전날은 이제 안 건드려요. 너무하다. 본인이 못해서 그런 건데. 아니, 됐어. 그럼요. 아유, 괜히 저 때문인 것 같고. 그러니까요. 진짜 안정환 선수 하면 사실 2002년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월드컵이 끝날 쯤에는 안정환 선수가 최고의 선수가 됐잖아요. 이제 영웅이 됐죠, 국민적인 영웅. 이태리전에서 그 골드골 넣었을 때는 한반도가 잠깐 움직였어요, 크게. 그 만든 순간 골이라는 생각이 들었나요? 그 영표가 이렇게 센터랑 올렸는데 그게 굉장히 슬로우 비디오로 공이 이렇게 딱 날라오더라고요. 느리게. 네, 진짜로요. 보였어요? 네, 이렇게 보였어요. 근데 이제 말디니가 옆에 서 있고 제가 한 번 갔는데 말디니가 이렇게 쑥 가더라고요. 다 클럽 친구들 아니에요? 네, 클럽 친구들이죠. 밀라노. 밀라노 클럽 친구들. 그래서 이제 점프를 떴는데 제가 한참 떠 있는 거예요. 느낌상. 느낌상. 제가 원래 헤딩을 잘 못했거든요. 만화 SF 영화 주인공이 됐구나 네, 그때. 한참 이렇게 떠 있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공을 맞췄는데 원래 헤딩하면 아파요. 제대로 맞으면 아프죠. 느낌 있잖아요. 네. 근데 맞췄는데 굉장히 뭐 스펀지로 이렇게 된 것처럼 되게 포근하더라고요. 포근하다고요? 예, 네. 그런 포근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다음부터 이제 필름이 끊긴 거예요. 그래요? 네, 그다음부터 뛰어가고 제가 들어놓고 울고. 네, 그건 기억이 안 났어요. 근데 기절했었대요. 이런 것까지 다 했잖아요. 그건 제가 화면으로 보고 알았어요. 기절을 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니구나. 거기 그렇게 글로 갔는지는 몰랐어요. 이런 것도 기억이 어디로 안 자기가 나요? 가는 줄도 모르고 뭘 하는지도 모르고. 일단은 기억이 안 났어요. 이영표 선수가 찬게 슬로로 왔을 때부터 기절을 한 거예요. 떴을 때도 기절한 거고. 그래서 기절했어. 기절한 거예요, 이미. 꿈이야, 꿈. 그렇죠. 이미 그때는 이제 기절을 한 거죠. 그게 운명이잖아. 야, 그렇게 되는구나. 너무 좋은 순간에. 그 기절했다고 했는데도 하셨거든요, 반지세를. 맞아요. 한지 몰랐어요. 이거 언제부터 준비인 거예요? 그 월드컵 약간 그 평가전 때부터 이런 게 나왔어요. 이태리에 있으면서 그거를 하는 걸 몇 번 봤어요. 다른 선수들이. 네. 예. 네, 그래서 아 진짜? 저게 사랑하는 사람한테 표현하는 거구나. 근데 그게 그렇게 이슈가 되고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걸 좀 생각에 담아뒀던 게 하려고 한 건 아니에요. 이게 나왔구나. 그러니까 오늘 뭘 세레머니 해야 되겠다고 해서 골 넣은 적 한 번도 없었거든요. 네. 그게 아내분한테 준 거잖아요. 네. 그럼 누구한테 했겠어요? 아니, 골을 넣었을 때만큼이라도 아내분이 운동장으로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진짜 키스할 수 있게. 막 이러고 있으면 기분이 어떠세요? 저는 못 봤어요. 그때는. 너무 떨리셔서. 저는 그리고 운동장도 못 갔어요. 너무 떨려가지고 그냥 집에서 보겠다고 했는데 그 PK 못 넣고 나서부터는요. TV 끄고 그때부터는 안 보고 있다가 정말 입을 뒤져 너무 추워요. 그때 막 너무 떨리니까. 그러고 있다가 아파트 갑자기 우악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넣구나. 누군가 넣구나. 우리나라가. 네. 다행이다라고 딱 켰는데 그게 오빠인 거예요. 그래서 진짜 엉엉 울고. 야, PK 못 넣었을 땐 또 어땠을까, 진짜. 아니, 집에서는 어땠을까요, 진짜. 본인이야 너무 진짜 그때 인터뷰에서 죽을 것 같았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오래 살 것 같아. 욕을 너무 많이 먹어서. PK를 얻어서 못 넣는 그때 그 장면 기억도 나는 게요. 머리가 길어서 앞머리를 입으로 항상 맞아. 불안했어요.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불안했어. 불안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날 PK를 차는 것도 아니었어요. 누가 차는 거였어? 그러니까 경기 들어가기 전에 띵카 씨가 불러가지고 그러니까. 화장실 부르더니 오늘 그 나면은 네가 차래요. 날 거라고 생각도 못했고 이제 전문 키커가 아니시니까. 네. 네.
들어가자마자 그게 난 거예요. 와. 몸도 안 풀리는 상황에서. 근데 그런 건 거부할 수는 없나요? 감독이 그렇게. 내가 거부할 수 안- 없죠. 왜나 저기 차고 저기도 싶다. 한 골인데요, 넣으면. 아, 그렇지. 넣고 싶지. 넣고 부담감은 많지만 그렇지. 넣고 넣고는 싶지. 쉽죠. 만약에 거기서 중간에 빠지면 그렇죠. 그거는 이제 헤어날 수 없는 슬럼프로 그렇죠. 가잖아요. 네. 내내 뛰는 내내 욕을 먹고 있다가 마지막에 그렇게 골든골을. 아. 일단 안 빼준 감독님한테 감사하죠. 아마 다른 감독님이었으면 무조건 뺐을 거예요. 나는 설기현 씨한테 너무 감사한 거야. 기현이한테는 뭐 동점골을 넣어주셔서. 네, 그래서 설기현 씨 와이프랑 어떻게 마주칠 일이 있었는데 네. 이제 그걸 안 할 뻔했잖아요. 아. 너무 고마워서. 설기현 선수 약간 빗 맞았다는 생각 하시죠? 아, 그 얘기하셨어요, 설기현 선수. 본인도. 본인이 빗 맞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말이죠. 이상하게도 그 이후로 이태리에서 가장 싫어하는 선수예요. 그 얘기 진짜 많이 그 들었잖아요. 얘기 그게 좀 너무 돌았어요. 그래서 뭐 방출했다는 얘기도 있고. 예. 졌잖아요, 이때. 네. 그러니까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어요. 네. 그 이후로 이제 그 구단주가 저에 대해서 이제 막 욕을 막 했죠. 공식적인 자리에서. 네. 어떻게? 뭐 걔 나쁜 놈이라고 그러고 근데 뭐 자기네한테서 배워서 그걸 이용했다는 식으로. 그게 거지였다는 논리적으로 말이 둥, 되나요? 네. 배고픈 아이였다는 둥, 뭐 거지였다는 둥. 왜냐면 내가 맨 처음에 거지처럼 갔으니까 지네 수준에 안 맞을 거 아니에요. 바로 갔어야 되나요 이태리로? 못 가게 됐어요. 이태리에서 뛸 수는 없는 상황인 네. 거죠. 왜냐면 거기서 벌써 구단주가 여론이. 네. 갈 수도 없고 아마 살해 위협도 있으니 가지 말기를. 차는 다 부셔놨어요. 저의 집 앞에 있는 제가 앞에 차. 어렵게 산 차를 다 부셔놨더라고요. 아, 너무했다. 이태리에 있는 차를? 네. 그래서 한 6개월을 쉬었죠. 이탈리아 페루자의 구단주가 역전 골든골을 터뜨렸던 안정환 선수를 방출하겠다고 말해서 안정환은 페루자의 방출 소식이 전해진 뒤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돌아가서 뛰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어요. 단 100% 따지면 1%의 마음도 없고 좀 후회가 많이 들어요. 운동했다는 후회도 많이 들고. 그때 월드컵 이후에 영국 쪽에서 네, 제안이 온 걸로 알고 영국 있는데. 팀에서 들어와서 이제 미팅을 하고 사인을 다 했어요. 혜원이한테 야 일주일 있다 영국 가니까 이제 이사 준비하고 있어. 우리 아, 이태리. 계약까지 다 한 거예요? 네. 일주일 후에 피파로 제소를 한 거예요. 저는 이제 한국 팀에서 임대를 갔었기 때문에 네. 양쪽에 소유권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분쟁이 생긴 거죠. 아. 그래서 이제 영국에서도 이제 블랙번에서도 저를 어떻게 데리고 가도 못 써먹으니까 손을 나중엔 기다리다 놔버리더라고요. 야, 그때 기분이 어땠을까요? 네, 월드컵으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게 되고 영웅이 됐는데. 했었어야 되는데. 그때 블랙번을 왔으면 우리나라 최초 이런가- 프리미어리거 이런가요? 되는 거 아닌가요? 아마 이루어졌어요. 프리미어는 없었어요. 이러죠, 그 다음에 이러죠. 박지성 선수였어요. 네, 없었어요. 2005년 이후에 갔으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6개월을 쉬고 이제 일본에서 한 회사에서 저를 사겠다. 그래서 이제 양쪽 구단에 돈을 물어주고 저를 사갖고 갔어요. 재력이 있는 회사였나 네. 봐요, 일본에서. 네. 네. 역사를 다시 쓰실 수도 있어요. 예. 이때는 정말로 다 넣고 싶은 생각 막 방황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은데요. 힘든 내색 같은 거 남편이 뭐 티내고 그러진 않았나요? 티 나요. 티나. 아, 티는 안 내도. 티 나는데 그냥 그땐 얼마나 제가 짜증나겠어요. 눈치를 좀 보고 네. 비위 안 건드리고 아, 오히려. 조용히 있었고. 그땐 제가 갑이었거든요. 충분히 올라왔을 때. 그렇죠, 네. 그렇죠. 그때는 뭐 정점이죠. 정점 딱 찍고 있을 때니까. 맞아요, 맞아요. 혼자 먹으면 아마 막 했을 거예요. 결혼 안 했다면 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네. 근데 이제 저는 책임질 사람이 있으니까 혜원이도 와서 고생을 하는데 야, 내 이러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버텼죠. 대한민국에서 처음에 프로 생활 시작하셨잖아요. 그래서 이태리, 일본, 그다음에 프랑스 가셨나요? 네. 그리고 독일, 독일. 중국. 각 나라의 리그를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주위에서는 못해서 옮긴다는 얘기도 있지만 저는 제 스스로 많이 경험해보고 싶었어요. 한 군데서 계속 뛰어서 성공하는 것도 좋지만은 도전도 해보고 도전을, 예. 여기서도 한번 해보고 저기서도 한번 해보고 근데 이렇게 자꾸 짐 옮기고 그러는 건 아내로서는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면은 이삿짐을 한 번도 싸본 적이 없거든요. 네. 환경이나 이런 거 적응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뭐가 제일 힘들었어요?
남편도 좀 이건 늦게 알았는데 예. 제가 아이를 임신했었는데 그때 유산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되게 나이도 어렸고 뭐 어떻게 할지도 모르는데 하혈은 하고 있고 뭐 주변에 뭐 도와달라고 할 데도 없고 해서 그냥 혼자 그냥 배 웅크지고 병원 갔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거는 얘기를 하셔도 되지 않나요? 그때도 근데 시합 때라서 좀 되게 축구도 정말 정신 게임이기 때문에 그렇죠. 조금만 흔들리면 운동장에서 보이거든요. 저는 그런 게. 그래서 그냥 그때는 그냥 넘어갔다가 왔을 때 이제 울면서 이제 얘기를 한 적은 있었죠. 아유, 많이 좀 서글프셨겠어요. 어우, 남편도 당황하셨겠어요. 그러니까 다녀와서. 그 얘기 듣고 또 나오고. 굉장히 미안했죠. 어린 나이에 어떻게 그럴까요? 좀 막 투덜거리고 막 그럼 이럴 수 내색도 하고 있는데, 그래야 되는데 어떻게 그 누가 축구 선수 아내로 사는 걸 알려준 그렇죠, 것도 없을 그렇죠. 텐데 이게 축구하는 사람보다 축구 안 하는 사람이 더 힘드네요. 네. 그러네. 남편이 어떤 말을 해줄 때 싹 녹아내리세요? 싹 녹는다. 뭐 애들이 있을 때 늘 하는 말이 너 내 여자 건들지 마. 내 여자 힘들게 하지 마. 애들한테 그래요. 네. 그러면 좀 그래. 그래서 애한테 상처겠네요. 애한테까지. 진짜 안정환 선수의 뒤에는 진짜 내조의 여왕 이혜원 씨가 있었다는 게 우리가 진짜 느껴지네요.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내조 여행 좀 부끄럽긴 한데 예, 열심히는 했던 것 같아요. 인정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인정합니다. 100%. 그래서 은퇴할 때 그렇게 제 얘기하면서 울었나 봐요. 미안한 마음도 많고. 아니 앞으로 이제 복수가 복수가 두려워서 겁나죠. 그만큼의 복수는 시작되죠. 내가 언제 축구하길 잘했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매 순간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맛있는 거 먹을 수 있고 편하게 잘 집이 생겼고 또 아내도 있고 또 자식도 있고 축구 아니었으면 내가 이렇게 생활을 편하게 할 수 있을까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뭐. 그래서 그런지 은퇴하시고 바로 그 K리그 홍보 네, 대사. 네, 네, 네. 그 사실 잘 안 하시잖아요. 다른 선수들은. 그런 그 예의가 자리가? 없었죠 아예. 흔쾌히 그걸 수락을 한 이유가 뭐예요? 제가 받은 만큼은 돌려드려야 되는데 또 K리그가 좀 침체되어 있는 상황이었었고 네. 그래서 제가 들어와서 도움이 될 수 없을까 하다가 이제 홍보대사를 하면서 전국을 계속 홈 경기 때마다 한 팀씩 찾아다니면서 사인회를 계속했죠. 네, 그러면 좀 한 명이라도 관중이 더 오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기획하에서 연맹하고 같이 계속 일을 했죠. 이렇게 열심히 한 홍보대사가 없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요. 홍보대사가 많이 진짜 쉽지 않으시나 봐요. 이렇게까지 할 줄 몰랐어요. 2002년 월드컵 멤버들을 초청한 올스타전도 K리그 분조성을 위해 자신이 직접 아이디어를 낸 작품입니다. 명보 형 축구할까? 박지성은 두 번째 골을 만들어낸 뒤 히딩크 감독에게 안기는 세리머니로 포르투갈전 추억을 재현했습니다. 심지어 애들 크리스마스 콘서트 학교에서 한다고 네. 뭐 1년에 한 번 애들 막 열심히 연습해가지고 하는데 네. 그것도 못 갔어요. 홍보대사 거기 가야 하기 된다고. 때문에. 너무 기가 막힌 게 처음에는. 어. 근데 나를 보기 위해서 뭐 나 때문에 이렇게 거기 찾은 관중도 있고 하니까 네. 그 약속을 지켜야 된다고. 가세요. 또 보내드렸죠. 봉사네요, 봉사. 네. 어떻게 보면 제가- 자원봉사. 어떻게 보면 이게 작죠. 제가 받은 사랑만큼 1년 안에 다 돌려드릴 수는 없는데 한다고 제가 열심히 했는데 이제 또 할 수는 없죠. 왜냐면 저도 이제 좀 살아야 되니까 계속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안정환 씨를 잊지 못할 그 팬들이 안정환 씨 보러 많이 가셨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 보면 뿌듯하시죠? 네, 일단 욕은 안 먹으니까요. 그 무슨 소리예요? 선수로 뛰면 상대편이면 상대가 저를 욕을 하고 아, 네. 또 못하면은 또 욕을 못한다고 하잖아요. 욕 네, 먹고. 근데 저는 이제 가서 이제 사인해드리고 이제 소통하러 간 거니까. 중립이죠. 아, 욕 먹을 일은 없구나. 네. 그렇죠. 아유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뭐. 언제쯤 경기하는 거 한번 볼 수 있나요? 조기 축구. 조기 축구에서 일단 볼 수- 제가 많이 가서 합격하면 테스트를. 안정환 선수를 투입을 했습니다. 섀도우 스트라이커의 역할. 한 분이 됐든 두 분이 됐든 더 경기장 많이 모시고 올 수 있도록
그 대한민국 국민들이라면 사실 안정환 씨의 축구를 통해서 한 번씩은 다 행복을 느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한마디로 우리들의 영원한 영웅이었는데요. 진짜 앞으로도 축구 선수가 아니고 또 인간 안정환 씨 앞날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예,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본인 차만 망가진 게 아니라 전 국민 차가 그때는 많이 망가졌었어요. 맞습니다. 안정환 씨 때문에. 특히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네. 승승장구의 유종의 미를 거두는데 마지막을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